부검 과정에서 시신 훼손 없었음이 확인됐다.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우리 경찰과 캄보디아 당국의 공동 부검 약 4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유해는 곧 국내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한국인 10여 명 추가 체포, 2명 구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하는 거죠. 거기 악의 소개인데 물론 그분들은 수사를 해보면 청년들이 피해자이면서 저는 가해자일 거라고 봐요. 캄보디아 송환자 대다수가 구속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피의자 대규모 송환이 정치권 파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한 또 구금 또는 감금, 고문당한 그런 젊은 청년들의 피해 사례가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도 뉴스는 오히려 더욱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고문 등으로 심장마비사한 것으로 밝혀졌던 이 대학생이 조금 전에 이제 부검이 종료가 됐고요. 바로 현지에서 화장이 됐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위성락 실장이 말한 것처럼 한 1,000명 정도가 있을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주말에 전세기를 타고 들어온 그런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걸 빨리 파악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이거를 언론 브리핑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번 상황은 좀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이 범죄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범죄 카르텔을 타격해서 이 해체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국민 여론을 의식하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나 여기서는 자꾸 이제 언론에 브리핑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반대로 야당은 이걸 자꾸 공론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피해자 구제나 구출 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 같은 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1차적인 책임은 국가정보원하고 경찰, 외교부 이 세 군데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지에서 이런 문제가 영화 소재로까지 다뤄진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은 해외 정보 파트나 국정원에 그다음에 경찰 외사과 그리고 현지 대사관, 공관 등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확보하고 이 정보를 본국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보고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중간에서 차단됐구나 이 보고가 그러면 왜 어디서 누가에 의해서 어떻게 차단된지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장관급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또 그대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번과 같이 현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늦고 그다음에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이 사안이 국가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기밀성이 유지된 채로 이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이 사안이 좀 마무리가 되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을 하셨습니다. 좀 속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과 캄보디아가 뭐 24시간 한라인을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거는 우리가 원했던 것은 원래는 코리아 데스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경찰들이 가서 현지에 가서 그 상황을 뭐 확인하고 출동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저거는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얘기죠. 사실 24시간 한라인이라는 건 뭐 말이 그렇고 그다음에 무슨 당장 공동조사하는 거야. 당연히 공동조사해야죠. 한국인들이 문제가 됐으니까. 근데 저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언을 정말 삼가셔야 돼요. 아니 전현희 수석위원은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 파키스탄에 뭐 전쟁하자는 겁니까 지금 캄보디아에다가? 그 캄보디아의 그 범죄 조직들이 다 중국인 출신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럼 그 모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과 전쟁합니까? 캄보디아도 전쟁하고? 뭐 이런 식의 책임지지 못할 얘기들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들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하겠습니다만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도대체 가서 여기서 자기 숟가락 얹고 자기 홍보할 그런 상황입니까? 그 지난번에도 계엄이 났을 때도 이분이 가서 특전사령관을 갖다가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해서 결국은 굉장히 상황이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거 옳지 않은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이 범죄 상황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기자들이 가서 그 취재한답시고 그 취재 현장을 마구잡이로 지문으로 묻혀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자들 수칙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지만. 근데 지금 김병주 의원이나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해요, 국민의 입장에서. 이건 정치인을 떠나서 평론가를 떠나서 국민으로서 저분들 왜 저러지? 왜 이런 불행한 사태를 이용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 논란에 대해서 김병지 의원이 발언한 게 있거든요. 이걸 듣고 홍원회 대표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늘 바쳐야 된다는 각오로 평생 살아왔고요. 이번에도 사실 그런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이겠습니까? 국가 국민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왜곡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 또는 너무 보여주기식이었다. 물론 현지 교민 사회에서도 그런 반응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도 그게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병주 의원 평생 직업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신중한 분이고 그렇게 어떤 정치적 의도를 너무나 자신의 인기 영합적으로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런 논란 자체가 생긴 거는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이 군대 파견 같은 경우는 초강대국인 미국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중남미 카르텔을 해체할 때 마약 카르텔 그때도 CIA가 현지 정보를 입수해서 FBI하고 마약 수사 당국이 현지 경찰하고 함께 그 마약 카르텔을 급습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해당국의 동의가 없으면 전쟁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어느 나라가 자국의 범죄 행위에 외국의 군대를 들인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동일하게 만약 범죄 행위 때문에 일본인과 관련된 범죄 행위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온다면 우리가 동의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되고 동남아에 대한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이게 태국하고 캄보디아 문제를 논의하는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태국하고 캄보디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국민적으로. 근데 태국 언론에서 이 한국 군대가 들어간다라는 군대 파견을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가 태국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또 태국 지도부와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 캄보디아 총리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항의성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외교부 차관한테. 그래서 이게 외교적 맥락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조용히 하려면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비공개 보고를 받고 비공개로 지원해야 될 것. 또 국회 승인이 필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를 통해서 일단 비공개로 일을 진행한 이후에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께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또 방금 김병주 의원의 이른바 논란에서도 비슷한 게 그러니까 왜 범죄 가담자를 송환했냐, 구출했냐, 왜 범죄 가담자를 먼저 이렇게 해주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피해자라는 거를 구분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다 피해자 아니냐. 물론 범죄자여도 구금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저 사람들이 아직 조사를 해야겠지만 피해자일 수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이중적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 그 피해자든 가해자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구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직 우리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가 안 됐어요. 구출을 못하는 상태고 신병 확보가 된 사람부터 구출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일부 아쉬움을 할 수 있겠어요. 순수한 피해자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아직 그분들의 신병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그 확보가 된 사람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의 조치를 지켜봐주고 나중에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후의 몫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20초 있습니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러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 전세기 보내갖고 데려가겠다면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아요. 캄보디아도 저거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보내긴 했는데 한쪽에서 군대 파견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군대를 보내겠다는 나라에서 경찰이 들어오면 군대 대신에 경찰 왔냐 이런 소리 들을 거니까 코리아 데스크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사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집권당이 지금 해서는 안 될 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많은 속보가 쏟아졌는데 또 계속해서 수사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